세상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인간형 로봇 휴보를 비롯해 무선 충전 전기버스, 휘어지는 메모리 등 다양한 과학 기술들이 바로 이곳 카이스트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입는 컴퓨터에서부터 무선 자동차까지 인간의 보다 편리한 삶을 위한 첨단 과학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곳.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뱅크,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는 1971년 우리나라의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경제 개발을 위한 산업화를 뒷받침하고자 이공계 중심의 대학으로 출발했는데요. 설립 이후 지난 40여 년간 한국 과학기술 산업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끌어왔으며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카이스트는 연구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사실 그 연구하고 교육하고 그 구분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대학원생들 같은 분들도 연구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 클래스룸하고 연구실하고 그게 트인 그런 상태이고요. 또 21세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의과학, 의료, 산업 이런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크게 기획하고 있는 것은 세종시에 의과학 연구원을 세워서 연구병원하고 같이 아주 난치병에 대한 그 연구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교육과 연구의 융합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및 중공업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끌었고요. 새로운 창조 경제의 밑받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한 IT, 나노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의 다양한 융복합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유망 산업 분야인 웨어러블 컴퓨터를 만나봤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주인공이 입는 슈트를 보고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영화에서처럼 사람의 몸에 부착되어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웨어러블 컴퓨터가 현실에서 가능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한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데 제가 직접 이곳 카이스트 시스템 설계 응용 연구센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어러블 컴퓨터. 말로만 들었지 직접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정말 컸는데요. 그런데 연구 장비들은 온데간데 없고요. 의상 디자인학과를 방불케 하는 여러 가지 마네킹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찾아온 게 맞는 걸까요? 자세히 살펴보니 일반 옷들과는 생김새가 달랐습니다. 곳곳에 기계 장치들이 부착되어 있었는데요. 도대체 이 옷들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박사님, 제가 여기 카이스트 스디아 연구센터라고 해서 왔는데요. 무슨 의상 디자인학과에 온 것 같아요. 도대체 여기서는 어떤 연구를 하시나요? 네, 여기는 웨어러블 컴퓨터, 즉 입는 컴퓨터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웨어러블 컴퓨터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뭐 시계나 안경까지는 들어봤는데 이렇게 완성된 옷의 형태로 있는 줄은 몰랐네요. 웨어러블 컴퓨터의 원시적인 형태가 안경형이나 시계형이고 미래의 웨어러블 컴퓨터는 이렇게 의복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의 웨어러블 컴퓨터를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의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옷들은 어떤 기능이 있는 건가요? 예, 이 옷들에는 주변에 유해가스가 있는지 알아내는 센서 또는 전후방에 차량이 있는지 알아내는 센서 또는 심부의 감정을 나타내주는 그런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센서들이 사람의 감정과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웨어러블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제가 직접 옷을 입어보기로 했는데요. 아무리 봐도 일반 경찰복과 다를 게 없어 보이죠? 이 카메라에는 현상 수배범 목록이 저장되어 있어 경찰이 순찰을 할 때 카메라가 실시간 촬영을 하고 현상 수배범과 일치할 경우 경고음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웨어러블 글래스를 착용해봤습니다. 보통 구글 글래스는 문자 발송, 사진 촬영 등 휴대전화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이 글래스는 이러한 기능들과 함께 증강현실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체 개발한 증강현실 칩을 통해 안경이 사물을 인식하고요. 관련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궁금해하는 책을 앞에 위치를 시키면은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재미있는 웨어러블 컴퓨터를 체험해 볼까요? 슈퍼마리오 게임을 할 수 있는 웨어러블 컴퓨터인데요. 먼저 총쏘기 역할을 해줄 장갑을 끼고 슈퍼마리오를 움직이게 할 밴드를 무릎에 붙였습니다. 이제 슈퍼마리오 게임을 시작합니다. 장갑에 부착된 플렉서블 센서가 손의 방향을 인식해서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총알이 발사되고요. 신발에는 가속도 센서가 있어서 걷기와 뛰기를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게임을 하는 느낌보다는 뭐랄까 내가 진짜 슈퍼마리오가 된 느낌? 그런 느낌.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 웨어러블 컴퓨터의 기술이 더욱더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안경부터 장갑까지 다양한 웨어러블 컴퓨터가 있는데요.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 아직도 그 신기함이 가시지 않네요.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이런 옷들이 가능한 거죠? 다양한 센서와 기능들을 저전력으로 그리고 소형으로 만들 수 있는 반도체 기술, 그리고 옷감에 전자회로를 인쇄하는 기술, 그리고 옷감에 그 반도체 칩을 부착하는 기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도체 칩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옷감에 인쇄하는 기술, 그리고 그 두 개를 이렇게 붙이는 그런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세계 최초의 입는형 컴퓨터가 있습니다. 여기 입력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컴퓨터가 달려 있고,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기와 컴퓨터와 디스플레이가 셔츠에 완벽하게 구현된 세계 최초의 셔츠형 입는형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가방에 넣고 다녀야 했던 무거운 컴퓨터가 입기만 하면 되는 옷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컴퓨터 키보드도 간편하게 접어서 다닐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 혁명을 가져다줄 입는형 컴퓨터들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웨어러블 컴퓨터용 직물회로 기판 제작 기술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인쇄기기에 직물 회로 기판을 만들 천을 고정시키고요. 천에다가 바로 이 전자회로 기판을 인쇄하게 될 텐데요. 먼저 전자회로 기판에 전도성 잉크를 발라줍니다. 이 전도성 잉크는 전선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자회로 기판과 천을 인쇄 장비에 넣고 작동 버튼을 누릅니다. 스퀴지가 밀면서 전자회로 기판을 천에 밀착시킵니다. 몇 번의 반복 인쇄 끝에 직물 회로 기판이 완성됐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인쇄가 잘 된 것 같죠? 박사님, 전 세계가 웨어러블 컴퓨터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디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반도체 기술이 세계 최고고 또한 스마트폰 기술도 세계 최고입니다. 이 둘이 웨어러블 컴퓨터의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웨어러블 컴퓨터 기반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화 기술이 조금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 웨어러블 컴퓨터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을까요? 그동안은 단편적으로 반도체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무선통신 기술 이렇게 단편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것들을 엮어서 새로운 창의적이고 또한 융합적인 그런 웨어러블 컴퓨터로 새롭게 창출하는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 웨어러블 컴퓨터인 턱시도가 평범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었듯 앞으로 웨어러블 컴퓨터는 입으면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건강해지기까지 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죠. 다가올 미래에는 이 스마트폰을 뛰어넘어 우리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줄 혁신 기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무인 기술인데요. 사람 없이도 척척 사람 목까지 해내는 똑똑한 무인 기술.
어디까지 진화했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카이스트 교내에서 주행 준비를 하는 두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자동차 보닛을 열고 뭔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네.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차량인데요. 시험 주행 나가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특별한 자동차라고 하는데 외관은 일반 자동차와 큰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위를 봤더니 남다른 모습의 장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장애물을 감지하는 레이저 스캐너가 있고요. 차선 및 횡단보도를 인식하는 카메라, 실시간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는 GPS, 그리고 번호판 위쪽에 또 다른 레이저 스캐너가 있어서 장애물을 감지합니다. 여러 가지 장치들을 부착한 이 차량의 정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자동차 안에서는 컴퓨터와 카메라를 연결하고 어디로 주행할지 경로를 입력합니다. 속력은 도로 환경에 맞게 컴퓨터가 알아서 조정을 한다는군요. 이제 주행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요. 궁금증을 가득 남긴 채 이 특별한 차량은 출발합니다. 방지턱도 무사히 넘고 일반 차량들처럼 도로 위를 잘 달립니다. 주행 시 다른 점이 있다면 컴퓨터를 통해 주행 경로가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저장된다는 점이었는데요. 컴퓨터와 연결된 카메라가 이렇게 달리는 주행 정보를 컴퓨터로 송출시켜줍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운전을 하던 중 버튼을 누르더니 갑자기 운전대에서 손을 뗍니다. 아니, 이러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무인 자율주행 차량 개발하고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지금 수동으로 운전하다가 자동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수동과 자동 운전이 모두 가능한 이 자동차는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무인 자동차입니다. 마치 마술을 부리듯 스스로 움직이는 핸들이 정말 신기했는데요. 도로의 코너도 잘 돌고요. 사람이 나타나면 자동차가 알아서 멈춥니다. 살짝 우려됐던 보행자 안전도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알아서 척척 운전을 합니다. 참 똑똑한 자동차인데요. 직선이 아닌 어려운 급커브도 잘 도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역시 급커브도 문제없이 잘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초보 운전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차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주차 성능을 테스트했는데요. 주차를 하려고 하니 기어가 알아서 주차 모드로 움직입니다. 다음으로 핸들이 스스로 바퀴 각도를 조정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신통방통합니다. 그런데 승천이 무색하게 주차가 삐딱하게 됐군요. 뭔가 인식을 잘못한 것 같죠?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쪽은 그쪽 맞았어? 뒷바퀴 많이 나가는데요? 그래? 주차 이상하게 되는데요? 좀 안 맞았네. 카메라 세팅 조금만 바꾸면은 될 것 같은데. 다시 해보죠 뭐. 그래. 강한 햇빛으로 인해 화면이 너무 밝아지면서 카메라가 주차선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 값을 다시 설정합니다. 자, 그럼 다시 주차를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알아서 주차를 합니다. 이번에는 성공해야 될 텐데요. 주차선에 맞게 완벽한 일직선으로 주차가 됐습니다. 오, 딱 맞아. 오, 좋아. 수고했어. 예. 너보다 잘한다. 내가 하면 이렇게 못하지. 이 기술의 핵심은 센서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주변 환경을 잘 인식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그 센싱된 결과를 잘 처리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 또한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 시험 주행을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와 결과를
주행하면서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는데요. 아까 실험에서 차선 변경할 때 조금 안 됐었잖아. 여긴 것 같아. 여긴가? 여기. 차선 누적해가지고 잘 해서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동안 누적된 차선 정보에 이번 주행을 통해 얻은 새로운 차선 정보를 저장해서 무인 자동차가 보다 완벽하게 차선을 인지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완전하게 자동 주행하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잠시 졸거나 한눈 팔았을 때 보조해주는 수단으로 정도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시험 주행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무인 자동차 기술의 개선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벌써부터 저희가 주행 실험을 했고요. 차선 인식은 레이저 스캐너로 무리 없이 잘 작동해가지고 안전하게 오늘 실험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시험이 항상 위험한 게 많은데 그럴 때 학생들이라든가 주변 상황에 대해서 항상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무인 자동차도 여러 가지 센서를 활용해서 주변 상황을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 측정치들이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판단하는 게 아직 미흡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걸 판단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는 그런 추론 기능들이 필요한데 앞으로 저희 무인차 연구는 이런 주변 장애물을 복합적으로 인식하고 추론해서 자동차가 스스로 상황을 미리 예견해서 피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방향은 또 이제 여러 가지 기상 상황이라든가 악조건에서도 주행할 수 있는 그러한 무인차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똑똑한 무인 자동차 기술은 항공기, 선박 등 다양한 형태의 교통수단에 적용되어 본격적인 무인 교통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편리해진 교통수단을 바탕으로 우리 삶은 한층 더 윤택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의 과학 영재 카이스트 연구원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카이스트 하면 딱 처음 들었을 때 와, 공부 진짜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카이스트에 처음 오셨을 때 뭐 기억나는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없을까요? 그러니까 너 공부만 빼고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아니면 뭐 취미 같은 거는 할 줄 아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근데 여기 와보니까 사람들마다 각각 하나씩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형은 일단 연극 같은 거도 학부 때 많이 했고 동아리 같은 걸로 그리고 저 형은 일단 운동이나 뭐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사진 같은 것도 취미로 하고 있어서 공부만 하지는 않고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다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친한 사람들은 계절마다 프로필 사진을 찍어줘요. 준 프로예요, 준 프로. 그러진 않아. 연예인 프로필 사진처럼 찍어주는. 그럼 저 김태희처럼 나오게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보정은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게. 네. 네, 카이스트생이라서 생긴 에피소드. 친척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렇죠. 네, 우리 조카 아주 그냥 카이스트입니다.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용돈도 받고. 혹시 고향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거제도예요, 고향은. 그러면 딱 카이스트 가셨을 때 마을에 플랜카드 같은 거 안 걸렸어요? 마을 아니에요? 마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공부 잘해요, 요즘에 시골 애들도. 본격적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연구원 동기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같이 연구원 생활하면서 조금 서운했던 점이 있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그러면 먼저 서운했던 점. 네, 일단 같이 생활하면 보통 같이 바쁠 때가 많은데 이 형, 형이 좀 바쁘면은 다른 사람 말을 전혀 안 듣고 내일만 해야 되니까 그럼 좀 무시해야 된다고 하나? 근데 그럴 때가 좀 있고 그리고 민서 형은 좀 뭐라 그럴까 지금 긴장하셨어요? 괜찮아요. 네. 너무 바쁘게 되면 진짜 다가가지도 못할 정도로 아우라가 막. 딱 그러니까 이야기도 못 꺼내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뭐 과자도 사주고 했는데 바쁘니까 그냥 무시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과자를 사줬는데 무시했어요? 아, 좀 맛없는 거 사줬나 봐요. 그럼. 아이 참, 맛있는 거 사준다고 막 사줬어. 진묵이는 근데 바쁠더라도 원래 스케줄 관리 같은 걸 아주 잘해가지고 바빠도 평소처럼 하는, 네, 남들이 바쁘지만 진묵이는 그래도 여유를 좀 찾을 수 있는, 네, 아주 시간 관리를 모범이라 할 수 있는 모범적인 바른 생활 사나이네요. 네. 형 없어요, 근데? 뭐 있을 것 같은데? 한 명 정도는 X 들어줘야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주 그냥 동기들한테 감사하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네요. 정신 같죠?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요. 눈 동그랗다. 아, 거짓말 때 눈을 이렇게. 아, 네,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X 딜러는. 나도 고맙게 생각하지. 고마울 때가 더 훨씬 많은 게 같이 있으면은 어떤 일 하는지 뭐가 바쁜지 다 아니까 힘든 일 있으면 먼저 와서 이야기하고 힘들어 보인다 막 툭툭 건들기도 하고 진짜로 그래요. 많이 도와주시는구나. 도움은 못 주죠. 어떻게 도움을 주겠어요, 이 사람들이. 네. 그냥 도움 분야가 주는 척. 조금씩 다 달라요. 도움 네. 주는 척. 이분이 말에 날이 서신 것 같아요, 진묵 씨가. 저요? 네, 서운한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니야. 막내예요. 같은 동기인데 막내시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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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더 서운한 게 많을 수 있죠. 지금 좀 떨고 계신 것 같은데요. 키 봐요, 이거. 오늘 그렇죠. 키가 진짜 크시더라고요. 키도 크고 이게 몸도 좋고. 키가 혹시 몇이세요? 193이요. 혹시 내가 이공계라서 뭐 약한 부분이나 조금 이렇게 직업병 같이 생긴 게 있다. 하나, 둘, 셋. 난 없는데. 형 뭐예요? 뭐야? 이공계 생활. 어떤. 아, 재현이 형은 여성을 볼 때 모든 사람을 다 예쁘다. 여자면 다 예쁘다. 여자면 다 예쁘다? 여자면 다 좋아하는 뭐 그런 성격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게 가장 크리티컬한 단점? 그렇죠. 자기 여자만 예뻐야 되는데. 그래, 다 제가 예쁘다는 말한 게 거. 그래, 그거예요. 바람둥이 아니에요? 모든 여자가 다 예쁘면? 민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 여자친구만 예뻐야지. 다행인 게 여자친구가 없어서. 네. 다행인 거 네, 맞죠? 괜찮아요. 네. 지금 우시는 것 같은데. 온다. 아이고. 잠깐만 편집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다른 두 분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에서 완벽남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기부터 하면 안 돼요? 저는 뭐, 한 번만 쉬었다 갈게요. 많이 쉬네요, 요새. 연예인이니까 빨리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그쵸, 한쪽 무릎 딱 감싸고. 이거 톱스타들이 인터뷰할 때 꼭 이런 자세로 하잖아요. 의도한 건 아닌데, 네. 공대생에서 뭐, 연애 같은 걸 할 때도 뭐, 감성적으로 생각할 걸 자연스럽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든가, 네. 그런 부분이 예,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좋게 말하면 감정을 좀 컨트롤을 좀 더 남들보다는 잘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냉철하다. 냉철하다. 그까지는 아니고. 진짜 냉철하고, 사람이. 정말 계산적이고. 칭찬이잖아. 숫자에 강하다. 얼마나 좋아. 머리 좋긴 해요, 진짜. 머리가 좋아서 잔꾀가 많아서 연구실에서 이게 많죠. 그러니까 농땡이도 잘 농땡이 피고, 아유, 이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또 농땡이 저도 절대 안 걸린다. 음수 잘 피고. 누구보다 연구실 오래 있는 게 저고요, 여기서.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고, 누구보다 일찍 나오고. 그렇게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정말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도와주시면서 연구도 하시고 참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 하루 카이스트의 몸짱과 키짱과 얼짱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크시네요. 80의 기적. 했어, 80이다. 그 반올리는 80. 그래. 다 짰다.